완전히 이제 코마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건 정말 좀 안타까웠다 하는 그런 사례.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800명 정도를 수술을 했는데 사망률이 3%니까 계산을 해보면 꽤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신 거거든요. 거의 20명, 25명 이런 분들은 대동맥 수술하고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. 결정을 해야 될 게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는 시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풍이 이제 꽤 심하게 오신 분이었어요. 근데 한쪽은 팔다리 조금씩 움직이셨고 대동맥 박리증으로 인해서 중풍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쪽은 아예 못 움직이셨고 의식은 아예 없고 그런 상태로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안 하면 돌아가시는 거고 수술을 해도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거든요.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다 보니까 이 환자는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. 최근에 그런 환자를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원래는 한쪽만 문제가 됐었는데 대동맥 수술은 끝났지만 나머지도 다 완전히 이제 코마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겪다 보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환자이거나 이럴 적에 과연 이 환자를 수술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칼을 몸에 대지 않고 돌아가시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참 어려운 결정일 때가 많습니다. 아까 음주, 흡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먹거리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? 커피도 미칠 수는 있습니다. 커피를 먹으면 일단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니까. 근데 사실은 그 하루에 한두 잔 먹는 커피의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먹는 것 중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흡연, 그다음에 술 이게 가장 큰 건데 결국 회식 문화거든요. 회식하면서 먹는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치료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또 원래는 수술을 막 하고 응급수술하면은 보통은 여기 수술한 데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 술, 담배 다 끊으시거든요.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면 꽤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세요. 한 1년 지나면 다시 담배를 피시고 술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잔도 안 돼요? 라고 물어보시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뭐 일주일에 3번씩 마신다고 그러시고 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동맥 질환이 생긴 거고 수술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계속 하시면 또 다른 곳에 대동맥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환자분들이 근데 이게 기억이라는 게 그 당시에 수술할 때 엄청 힘들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나 봐요. 수술이란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대부분의 대동맥 수술은 응급이거든요. 그런 상황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술, 담배 절대로 안 됩니다.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그 대동맥 질환으로 치료받은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고? 저희가 일단 관리 말씀드릴 때는 혈압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혈압 재시고 주무시기 전에 혈압 재가지고 혈압 노트를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. 혈압을 정말 엄격히 조절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술, 담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되라. 이게 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대동맥 질환은 위치에 따라서 그곳을 치료하신 거지 혈관은 심장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위는 수술해서 또는 시술해서 괜찮지만 그 이외의 부위에서 또 다른 대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대동맥 박리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식생활 습관 그리고 혈압 관리 이런 거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. 정말로.